뭐 한롬 같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쵸. 뭘 해도 한롬이다. 우리나라의 누구하고는 되게 비교되잖아요. 욕 좀 할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잡지식 just plain.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소련이 우크라이나한테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치잖아요. 요때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그래 독일에 협력해서 우리도 이번에 확실히 독립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 독일은 어떤 애들이었어요? 2차 대전 때 나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독일 나치에 협력을 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 애들이 저희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서로 워낙 얽혀 예, 있어가지고 막 이런 저런이 막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한 점이 유사한 꽤 거. 있네요. 예. 근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가진 애들이 공통적인 좀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한창 지나서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는데 아마 우리들은 알 거예요. 1991년에 그 고르바초프가 머리에 지도 그리고 그리고 머리에 지도 있는 사람. 예.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죠. 근데 개혁 개방 정책을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옐친 때 소련이 본격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 아까 소련이 붙여준 땅 있잖아요. 크림반도랑 우크라이나 동쪽 공업지대 그 지역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거죠 이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때 소련은 해체된 러시아죠 이제는. 약간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거를 정신이 정리를 제대로 없었던 못 하고 게 아니라 정신도 없었고 엄청 세력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은 거죠. 예, 개혁 힘을 개방을 잃은- 예. 하다가 이게 개혁 개방 정책의 실패도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비리 이것도 엄청 심했고 옐친도 거의 러시아가 엄청 말아먹고 예. 일단 체제가 한번 실패해서 음. 그 소련이라는 체제 자체가 차곡차곡 실패한 탓도 크고 요새 연구에서는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르노빌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최소한 자급자족 가능했던 식량이 부족해졌었다라는 부분도 꼽고 뭐 하여튼 몇 가지를 꼽더라고요. 어쨌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제 한동안 농업을 한동안, 네. 못했나 보네요. 그리고 뭐 체르노빌 그거 복구한다고 러시아 재정이 거의 대부분을 체르노빌에다 때려 박았어요. 그것도 실패 원인 중에 큰 원인이죠.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고 체르노빌 터졌고 부정부패 만연했고 또 이제 막 그 소련의 세력이었던 동유럽 애들도 이제 민주주의화 되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막 불만을 가진 사나이 가면 나타나죠. 푸틴. 예, 150%의 남자. 예, 박정희를 존경하는 남자. 예, 푸틴이 이제 2000년도에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집권을 하죠. 자, 푸틴은 이대로는 안 된다.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강한 러시아지만 체제는 자본주의인가요? 자본주의 맛 러시아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아니고 민주주의는 아니고 전체주의로 예. 가야 되나요? 아니요 사회주의인데 경제 자본주의를 조금 끌어들였다 라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는 하는데 네, 투표는 하되 비밀 경찰은 돌아다닐 거고 언론 통제할 거다. 하지만 우린 투표했으니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다 독립을 하고 러시아만 남았을 때 러시아가 그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면서. 처음에 옐친이 할 때만 해도 진짜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해보려고. 제도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옐친의 무능과 그간 소련 시절에 쌓아왔던 업보가 이제 폭발적으로 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간에 그런 일까지 있죠. 한 번은 뭐 그 옛날이 더 좋았다. 아 맞아요. 예, 소련 시절이 더 좋았다. 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예, 여러 번 일어나는데 문제는 쿠데타 시도가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90년대 한 번 그 보수 예전 공산권에 장군들이 일으킨 쿠데타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러시아 특수부대 얘들이 국회의사당 점거하라 하니까 그 거부했죠. 중지를 세우고 안 가. 라고 하면서 실패한 적도 있고 말고 러시아 시민들이 나와서 크렘린 궁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못 지나간다. 그래서 탱크를 막아서고 또 한 번 실패한 적도 있고 뭐 그랬죠. 또 뭐 쫄딱 안 망한 거는 이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나 자원도 보네요. 있고, 예, 뭐 역사적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쫄딱 망하진 않죠. 그리고 러시아는 예. 원래 그 가난한데 면역이 좀 있죠. 원래 가난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예. 보드카만 있으면 사는 네,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옐친도 엄청 보드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엄청났죠. 예. 엄청났죠. 세지 좀 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 강한 러시아 먹힙니다. 예, 진짜 이제 서서히 세력이 확대됩니다. 진짜 뭐 체첸 내전, 리비아 내전 그런데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요. 오래 했죠 또. 예, 또 오래 했죠. 예, 그러자 러시아 세력이 점점 이제 커지자 서방 국가들이 안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이 동유럽을 나토에 가입을 시키기 시작해요. 예, 그 북대서약 조약기구라고 북대서약. 군사기구죠. 예. 그렇죠. 군사 협력 기구고 예, 군사 협력 기구. 한 군데가 침입을 맞아요. 당하면 네, 다 같이 참전. 우리 다 같이 참전한다. 출동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을 합니다. 예.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의 동유럽이 나토에 가입된 상태예요. 지금도. 예. 근데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을 하면은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동쪽이랑 모스크바랑 600k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위협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푸틴이 러시아를 침략한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죠. 휴전의 조건으로 이제 그걸 내세울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예. 나토는 죽어도 안 된다. 예, 푸틴이 좀 세게 말하죠. 그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해라. 그럼 우리 핵 쏠게. 진짜 저 프랑스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푸틴이 하더라고. 예, 뭐 한론 같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네. 푸틴과 트럼프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한론 같죠. 그러니까요. 예, 뭘 해도 한론이다. 음, 우리나라의 누구하고는 되게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뭘 했는데 뭘 한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했지? 좀 욕 좀 할까요?